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통령 체면과 선거만 생각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 여당은 현재의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말합니다. 단순화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끌어가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정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어떤 목표와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노력하고 국민적 뒷받침을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청와대, 정부, 여당이 목표와 방향을 올바로 잡고 국정을 제대로 끌고 간다면 국가와 국민이 융성 발전하지만 엉뚱한 목표와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다 보면 실패한 정부, 국가와 국민의 쇠망을 불러오게 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2년 3개월이 지났지만 업적이라고 꼽을 만한 것은 눈에 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 외교, 안보, 국방, 법치, 또 노동, 교육, 사회 할 것 없이 여기저기서 무너지고 깨지고 못 살겠다는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아서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과의 심각한 외교 갈등이 우리 경제의 숨통마저 조이기 시작하더니 러시아와 중공의 군용기들까지 우리 영공을 유린하고 불과 엿새 동안 북한은 여발한 듯이 2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김정은은 평양발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노골적인 경고와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사방이 꽉 막혔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때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라는 민주연구원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대외비 보고서를 제작해서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뿌려가지고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라는 이름의 이 문서는 한일 갈등에 대한 각 당의 대응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절대다수라며 일본과 타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내년 총선에 유리하다 하는 요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꼽으며 한국당 지지층만 제외하고 모든 계층에서 찬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 문건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가 간 외교에 집권당이 당리당략을 앞세우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셈입니다. 한일 외교 갈등에 불을 지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도의 한일협정과 2015년에 종군 위안부 문제 합의를 통해서 강제징용자와 종군 위안부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는 정리된 것이었습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반영됐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때 민관공동위원회는 몇만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한일 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자금 3억 달러의 강제징용 보상금이 포함됐다고 본다는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1975년 우리 정부가 피해자 보상 과정에서 강제동원 부상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상이 불충분했던 부분은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정부 예산으로 위로금과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민간공동위원회는 당시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이 정부위원으로 국무총리였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원장으로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 간의 협정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고 외교적인 무례임에도 불구하고
토착 외구 운운하며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계속 괴롭혀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신뢰를 계속 이뤄왔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경제 제재 조치 등에 대해 미온적이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김정은의 입장을 변호하는 데에만 힘을 써왔습니다. 시진핑 주장대로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느니 한미일 방어체제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취해서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믿을 수 없는 상대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러한 때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려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관여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는 사실을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 자신에게 관여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때 자신은 두 나라가 자신을 필요로 하면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두 나라가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에 관여해야 하느냐, 내가 북한 문제에 관여해 당신을 도와주고 있고 다른 많은 것들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한국 문제에 관여할 생각이 없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베 일본 수상과 잦은 접촉과 오랜 시간을 가지면서 일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국제관례나 국제관례로 봐서도 있을 수 없는 외교적 무례를 저질렀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더구나 눈밖에 난 사람이라면 도와줄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빚어진 일이었다면 직접 당사자를 만나서 솔직하고 진정으로 사과하고 우리 측이 바로 잡아야 할 것은 바로 잡아서 오해를 풀도록 했어야 옳습니다. 자신의 개인적 체면 때문에 제3자를 세워 해결해 보겠다는 생각이 추호라도 있었다면 그건 아닙니다. 비겁하고 야비해 보이기 쉽고 진정성도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은 어려운 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꿋꿋하게 대의 대도를 걷는 대통령이기를 바랍니다. 대외 관계에서 대통령의 채통과 위엄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격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채통과 위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산업 기반과 경제 바탕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결국 국민 생활과 국가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냉정하게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국가와 국민 그리고 국가의 미래 명운까지 생각한다면 어느 방법을 택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 마당에도 대통령 체면과 집권당의 표나 계산한다면야 너무 한심한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